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뭡니까? 네,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 29일 시작되는 만큼 길지 않은 대선 레이스도 정말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대선 관련 소식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여론조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가 22일에 공표됐습니다. 좀 보실게요. 5월 1주차부터 5월 4주차까지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46에서 49% 사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25%에서 5월 4주차에는 32%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5월 4주차에 10%로 처음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실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2주차에서 4주차까지 다자대결 구도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 초반에서 48.1%까지 소폭 줄어든 반면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 추이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자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긴 할 텐데 그래도 네. 종합적으로 보자면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추이가 이렇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각 후보, 각 정당 정말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이런 형국, 특히 한 정당이 그렇죠.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계엄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두고 어대명이다. 그리고 가장 이변이 없는 대선일 거다. 이런 표현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민주당은 지금 내부 단속,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나 연설 등에서 예상 득표율을 말을 하거나 낙승이란 표현 등을 쓰면 징계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자칫 보수층 결집을 더욱더 부추길 수가 있고요. 또 압승을 낙관할 경우에 지지자들이 난 투표하러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투표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포함한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빅텐트는 고사하고 내부의 원팀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과 당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당 내에서도 내홍은 아니지만 각자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각계전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 5월 중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김문수 후보는 탈당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사실상 감쌌었죠. 그리고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부터 부산이나 대구로 유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대선 승리 조건으로 이 친윤 구태 청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친윤계 인사들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또 여러 논란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 공식 일정으로 영화관을 찾아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제작자로 참여한 이 영화는요.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행보를 두고 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1호 선거당원이냐 좀 자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불만과 우려가 나왔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럴 것 같으면 민주당에 가시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정작 또 제일 앞에 나서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보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좀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얘기는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하면서 이미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네. 선을 그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선거 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화 내용을 떠나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있던 국힘당을 생각한다면 이게 할 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겠죠. 선관위는 이 영화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긴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곧 있잖아요.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법대 교수가 냈었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영화 관람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 보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선 공약으로 이 고령층 무임승차 확대가 나오면서 다시 무임승차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무임승차 적자 손실을 허덕이는 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근 도시철도 운영 중인 전국 6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보존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냈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 일단 경우로 좀 보면요.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승객 1인당 평균 운임 수입은 79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송 원가는 3,709원으로요. 승객 1인당 적자액이 2,910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승객들이 많이 줄었다가 점차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은요 681억 3,962만 원으로 2023년 손실금 560억 5천여만 원보다 무려 22%가 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무임승차 손실액은 점차 증가 추세인데요.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8%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인구 많은 사람들이 타는 좀 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7천억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7% 절반 이상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대선 이후인 6월 말에는요, 이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 운임이 현행보다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가 지원을 요구할 때 나름 일정한 기준이 있죠? 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요, 이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4년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재정 악화와 그리고 버스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서요, 버스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폐지가 됐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으로 실시가 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에요. 무임수송의 70%에서 80%, 적자의 70%에서 80%를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이 지방 정부의 자치, 고유 사무이고 또 요금 인상 등의 이 자구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다시 쟁점이 되긴 했지만 네.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문제는 이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죠. 최근 경향만 좀 보면 일단 관련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폐기가 됐고요. 지금 22대 국회에도 발의가 돼 있긴 하지만 심의가 보류 중입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노인 인구 비중이 늘었고 또 기대 수명이 는 만큼 앞으로도 노인 인구 비중은 늘어날 텐데요. 이 요금 인상을 자구책으로만 맡겨둘 경우에 결국에는 돈을 내고 타는 비고령층이 돈을 내지 않는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떠안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시철도가 없는
고령층에게는 역차별이 된다. 이런 비판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말고 이 세월이 40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지적대로 이 문제는 선거 끝나도 진지하게 한번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십시오. 낮다 하면 대형화하는 산불을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도가 오히려 산사태를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부실하게 관리된 임도 시공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임도를 늘리기는 많이 늘리는데 집중하고 부실하게 시공되는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이게 감사원 감사의 핵심 사항이죠. 감사원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임도 1,531개 중에서 135개 임도를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점검 결과 전체 76%인 103곳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림자원법상 임도를 만들 때요, 산사태 방지와 그리고 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경사가 35도 이상 이 급경사지에 설치된 임도 24.2km 구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땅깎기로 발생한 흙을 치우는 순절토 시공이라는 게 있는데 해야 되는데 절반인 12.5km에서 이 순절토 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를 확대를 하면서 부실 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면서 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과 이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공 과정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면 계약 방식과 관행으로 지적된 것 같은데요. 네, 임도공사는 대부분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조합이 맡았는데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비율이요. 2019년에는 87.2%였는데 2023년에는 95.5%,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 부실 시공 등으로 이 벌점을 받은 산림조합 등 이 136개 사업자가 그 이후에 입찰이나 수익 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산림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주 규모가 6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 산사태 원인 조사에 이 임도를 부실 시공했던 산림조합 직원이 포함된 거, 이것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이라는 걸 요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23년 7월에 충남 논산에서 2명이 숨지는 산사태가 났는데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산림청이 이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임도가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집중호우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 조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요, 임도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을 임의로 제외하고 산림청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위기와 이 산불 대형화로 산불 진화용 임도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지적된 부실 시공 관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